간호사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이고 한 집안의 이제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언 및 욕설 이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당신도 당당해질 수 있다. 당당한 상담소. 반갑습니다. 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실제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최전방 아닙니까? 병과 이제 직접 마주하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간호사의 고민이네요. 이 간호사가 고민이 있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박수. 네. 퇴근 후에 바로 달려와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28살 남자 간호사 김민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자, 저희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잘 알고 있긴 해도 사실 그 내면까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간호사라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뿌듯했던 적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나날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이런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지셨던 분이 있어서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반대로 또 좀 힘들었던 적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욕설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불쾌한 그런 좀 그래요? 나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되죠, 그러면. 그럼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지도 않겠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병동이었는데 코로나 병동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몇 명씩 투입이 되는 그런 코로나 병동이 따로. 네네네. 오. 그런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그래.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그래. 좀 많이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화복 이거 네, 입고 네, 하고. 제가 보니까 간호사 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타부서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신체적인 폭행?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폭행이고 무슨 이런 신체적인 행위야 라고 그런 여겨지는 부분들이 그거를 겪는 그런 분들은 폭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구리한테 돌멩이 던지듯이. 네네. 그 생명을 막 위급하게 다루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참 없어져야 되는 문화다. 태움 근절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진행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개선해 나가는 거. 저런 게 상담이 있을 정도면 심각했나 보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지. 보니까는 야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일상적인 패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뭐 건강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좀 힘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3교대를 하면서 패턴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몸도 힘들고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은 잠을 잘 못 이룬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네네네. 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전담 간호사를 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좀 가져가는 그런 측면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 야간으로 고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전이나 오후에 일을 하는 것보다 큰 이벤트가 없으면은 좀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급여도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향 플러스 약간 현실적인 걸 둘 다 고려한 부분이네요. 네네네. 어허. 특히 또 간호사분들은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일반 시중 마스크 말고 좀 필터율이 높은 그런 마스크를 끼다 보면은 귀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좀 숨쉬기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피부도 많이 상하실 것 네네. 같은데 민건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좋으신 편이라 갖고 따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뭐 텀블러가 있으면은 이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아서 2번이나 3번 정도 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가 예민하고 좀 자극적이게 느껴질 때는 좀 마스크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잘하고 있네. 간호사 하면은 전문 자격증으로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 직업에서의 고민 이런 거 있으세요?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그래. 평생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다들 네, 알고 그런 있죠.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좀 규모가 좀 작은 데로 이직을 했는데 네. 제가 이 간호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건 씨가 고민을 털어버리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간호사분을 좀 대표해서 시원하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요? 네. 용감하고 솔직하게. 이거 하면 뭐 주나요, 저기 보정님? 그럼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주시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네. 저를 힘들게 했던 뭐 회원분들에게 한 달에 무조건 10kg를 빼야 한다. 약간 논리가 벗어나는 상태. 왜 못하고 왜 능력이 없고 그렇게 저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나쁜 갑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쁜 사람들. 꼭 그러니까. 일하다가 똑같은 갑질을 당했으면. 시원한가요? 너무 시원하네. 속 시원해? 아. 이런 말을 처음 해봤네. 간호사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간호사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이고 한 집안의 이제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좀 신경을 써서 폭언 및 욕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시원하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오, 오. 자, 와. 진짜 자, 시원한데? 앞으로도 속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이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락토바이움 스킨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 국내 유일 피부 보습 유산균 제품입니다. 국내 유일. 유일. 감사합니다. 좀 더 정확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하루 계획표를 한번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집사님. 네. 저는 지금 현재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운동이라고 이제 적어봤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출근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우, 그렇군요. 네, 좀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이 좀 괜찮을지 일단 사이클이 너무 바뀌어버려가지고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심리적인 면에서 코멘트 드리면 7시부터 거의 낮 시간이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피자 시간 활용법이라 그래갖고 피자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쉬기.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꼭 들어가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하기 위한 어떤 작업,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랑 통화를 하기도 하고 3가지 시간을 적절하게 넣은 피자 시간 활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퇴근할 때 난 출근하고 내가 출근할 때 퇴근하고 이게 좀 바뀌잖아요. 그때 마음이 좀 어때요? 남들이 출근할 때 저는 이제 퇴근한다 이러면 또 기분이 좋은데 네. 반대로 이제 다른 네. 분들 퇴근할 때 네. 제가 출근하면은 괜히 울적해지고 그쵸.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사람 심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내가 조금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으면 뭔가 내가 특이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먹으시냐면은 나는 특별한 거다. 우리 직업에서는 특별한 혜택이다. 그 마음이 먹어져야 시간 활용이 좀 재밌어지는데 마음 자체가 울적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 실행이 잘 안 돼요. 특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서 오셨어요. 자동인데요. 제가 여기 당당한 상담소를 하면서 받아보았던 시간표 중에 가장 사람 같은 시간표예요. 패턴이 다만 유럽이라는 것뿐. 사실 이 운동도 한 번씩 하는 운동이 퇴근 후에 하는 거예요. 제일 이상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출근 전이나 다른 시간에 있으면 계획표만 들어가 있고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운동을 해본 게 아닌가. 직업 특성상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컨셉은 쉬어가기예요. 조금 더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운동도 간단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이 정도를 권장하고 싶고 과거에 해봤던 운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배우는 거는 조금 어렵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해소용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아하, 반갑습니다. 역시.
다른 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휴식을 하거나 네. 이전에 했던 운동을 하라고 그런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막으로 넘어가 넘어갑시다.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곤이 검사 결과에서는요, 이 간호사를 언제까지 평생 직장으로 할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코멘트를 드릴게요. 내 미래와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쓰기인데 제가 이름 붙인 거는 거꾸로 인생 계획표 짜기. 개인 내적인 그런 목표도 있고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도 있고 이런 목표부터 세우는 거예요. 대목표. 그 다음 소목표. 내가 50년 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려면 4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20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거꾸로 하다 보면은 한 달 후에는 뭐가 해야 된다가 나와요. 인간은 모호하고 막연할 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없애는 거는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거의 첫 번째가 쓰는 거. 근데 그게 내 인생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거꾸로 시간, 인생 계획표를 짜서 내일 할 거, 한 달 후에 할 거, 1년 후에 할 거를 짜가면 막연한 게 안 막연해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나갑시다. 네. 몸을 다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맨몸 스쿼트. 오, 잘하시네. 오, 이 정도만 볼까요? 네. 생각 이상의 유연성이다. 오, 다 좋으신 다 편인데 완벽해요. 들어가 볼까요? 운동을 좀 짜고 싶었는데 스트레칭을 좀 짜고 됐고 이걸 하면은 사실 막 편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씩 하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최대한 내려가서 불편한 상태로 5초에서 10초를 정지하는 거예요. 다리랑 엉덩이랑 피로가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쿼트는 너무 잘해서 사실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스쿼트는 시간 날 때마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 있게 된다거나 뭔가를 기다려야 할 때 잠깐 운동이라기보다 몸에 대한 활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종아리를 좀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벽 같은 곳에 발 올립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가세요. 최대한. 이렇게 하면은 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좋을 것 같다. 자, 이막이 이렇게 끝났고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불 꽂으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움직이면 돼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불길한 집사님의 소리가 나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불길하더라고요. 잘 왔어요.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검사 테스트를 했을 때 나왔던 게 네. 아무래도 제가 이게 좀 맞는 건지 아닌지 좀 약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반갑습니다. 네. 음. 산막이 있거든요. 네네. 산막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심리 처방전을 드리고 네. 족자를 활용해서 집사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할까요? 네. 짜잔. 오. 저희 헬스에 있어서는 회복이 개념이 휴식 그리고 잘 먹는 영양에 속해요. 당연한 수면과 영양에 있어서 좀 더 질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의 회복이라고 정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포커스는 쉬어가기였어요. 직업 자체가 원래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 때문에 일이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회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이 의료진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짜잔, 짠. 자, 불안은 내 삶의 재료다. 심리학에서 불안은 원래 안 좋게 봅니다. 실존 불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불안.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불안하지 않으면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인생의 높은 허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느끼는 불안을 조금 반갑게 맞아드리고 나중에 성공하는 삶을 위한 재료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훨씬 풍요롭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민곤 씨가 느끼고 있는 평생 직장일지 불안해요. 이게 참 잘 가고 있다는 징표다. 불 끄면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움직이면 둘 다 마음에 들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네네네네. 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전혀요. 안녕.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더 잘 되기 위한 지금 발판?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네. 좀 마음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요. 그런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우리 간호사 너무 만나니까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들을 가지고 더 성장을 하셔가지고 영역을 더 넓히시길.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두 분이서 좀 잘 제가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좀 편안하게 좀 촬영에 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네.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너무 해결됐- 시원했어. 너무 시원했어.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당신도 당당해질 수 있다. 당당한 당당한 상담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